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이 금투자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금일 텐데요. 내년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금투자가 호황일 거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내년 금투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구조적으로 파란불에 더 가깝다고 하는데요. 이미 금 가격은 1년 사이에 70에서 한 80% 정도 이미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들어가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제 조정장 올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말 많이 할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단기 조정은 언제든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걸 것 같아요. 조정 가능성과 투자 논리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는 겁니다. 지금 금시장을 움직이는 건 개인 투자자의 심리가 아니죠. 금리, 달러, 그리고 중국입니다. 지금 금시장을 움직이는 이 세 가지 요소들로 놓고 봤을 때는 최적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이 미국 연준 의장 후보 구도 변화가 지금 시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요. 친트럼프의 성향 인사가 부각되고 있죠. 그러면서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선반영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금리 인하 기대는 달러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달러가 약해질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산이 바로 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중국인데요, 바로. 이 중국은 13개월 연속으로 금을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은 단기 수익을 보고 금을 사지 않습니다. 이건 투자라기보다는 전략일 겁니다.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지정학 리스크에 대비하는 국가 단위의 선택이죠. 그래서 지금 금시장은 이런 상태입니다.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구조는 전혀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중앙은행 수요가 바닥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미 올랐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금을 말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년 금투자 전망이 왜 여전히 유효한지, 금리, 달러, 중국이 어떤 구조를 만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 그럼 왜 다시 금인가? 첫 번째 이유이죠. 금 가격을 이해하려면 금 자체보다 알아봐야 할 것이 바로 미국 금리일 겁니다.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단순히 금리를 언제 내릴까가 아닙니다. 누가 연준을 이끌 가능성이 커졌는가입니다. 최근 거론되는 친트럼프 성향 연준 의장 후보는 공통적으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고금리 장기 유지에 비판적이고 경기 둔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성장에 무게를 두는 성향의 후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말은 곧 통화정책이 다시 완화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금리는 발표되는 순간이 아니라 기대가 형성되는 순간부터 자산 가격에 반영된다는 겁니다. 즉 실제 금리 인하 전부터 시장은 이미 미래의 금리 하락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연준 의장 후보 구도가 바뀌고 정책 성향이 완화적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면 금은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산 중 하나가 됩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고금리 환경에서는 항상 불리하죠. 반대로 말하면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금의 약점이 사라집니다. 이로 인해서 채권 금리 매력이 떨어지고 현금 보유 가치가 떨어지고 실질 금리 하락 가능성이 상승하죠. 이런 환경에서는 금이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가치 저장 수단으로 다시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의 이런 해석은 이런 거죠. 친트럼프 성향 연준 의장 후보가 부각이 되고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되고 있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금리가 하락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 투자의 매력이 상승하고 있다. 이 흐름은 단기 뉴스 한 줄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금 가격은 이미 오른 이유가 있고 앞으로도 움직일 명분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죠. 명분이 있냐 없냐. 근데 아직도 금은 움직일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내년 금투자 전망을 지탱하는 아마 첫 번째 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 금투자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하나 있죠. 바로 이런 달러 가치인데요. 금은 전 세계에서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자산이죠. 그래서 금 가격을 보려면 항상 달러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금리를 언제 내리느냐보다는 달러가 강해질 명분이 남아있느냐라는 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 달러는 구조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죠. 이유는 단순하죠. 미국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 자산의 이자 매력이 내려가고 하락하고 글로벌 자금, 달러에서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달러 가치는 자연스럽게 압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실질 금리인데요. 이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금리를 의미합니다.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질수록 실질 금리는 빠르게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현금 보유 매력이 감소하고 달러 가치가 약세를 유지하며 실물 자산, 대체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흐름의 중심에 항상 금이 있다는 겁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같은 금이라도 이렇게 보이죠. 달러 기준 금 가격이 상승하고 비달러권에 있는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이 좀 더 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수요가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달러 약세 구간은 금 가격 상승 구간과 겹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 친트럼프 성향 연준 의장 후보가 부각되고 금리 인하 기대로 가격이 성반영되었다. 그리고 실질 금리 하락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 되었고 달러 약세 압력이 계속 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금 투자 매력이 점점 높아지고 확대가 되어 가는 거고요. 이건 단기적인 뉴스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리지만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내년 초반이냐 후반이냐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매크로 같은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금이 필요한 환경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금 투자는 가격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투자와 같습니다. 지금 환경에서 달러가 강해질 이유보다 약해질 가능성이 더 크게 보인다면 금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금이 내년에도 파란불일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그건 바로 이 중국의 움직임입니다. 사실 금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말할 때 아무리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중국을 제외하고는 말할 수 없는 게 바로 세계 경제입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런 맥락에서 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금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신호는 개인 투자자도 헤지펀드도 아닌 중앙은행의 선택입니다. 중국은 지금 13개월 연속으로 금을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배팅이 아니죠. 국가 차원의 전략적 판단에 가깝다고 보여지는데요. 중국이 금을 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달러 의존도를 축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여전히 미국 국채와 달러 자산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미중 갈등, 제재 리스크, 금융 패권 경쟁 등 이런 환경 속에서 달러만 믿고 가기엔 리스크가 커져버렸죠. 그래서 중국은 달러 대신 금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중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여기에 대비하는 거죠. 금은 누구의 부채도 아니죠. 발행국도 없고요. 디폴트 위험도 없습니다. 제재 대상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정학 리스크가 커질수록 중앙은행은 금을 선택합니다. 중국의 연속 매입은 위기 대비용 보험을 쌓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본다라는 건데요. 중앙은행은 단기 가격 조정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금이 올랐든 조정이 오든 말이죠.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이 자산이 필요한가라는 건데요. 중국이 13개월 연속 매입했다는 건 금이 아직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미래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는 뜻인 거죠. 이건 개인 투자자에게도 중요한 저는 힌트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금 가격이 조정받더라도 중앙은행 수요가 하단을 지지하고 급락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처럼 금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도 시장은 여전히 금 투자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금 매입은 수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라 위험을 대비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택이 13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는 건 내년 금 투자 환경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라고도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럴 것 같아요. 금 투자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이걸 거예요. 이미 너무 오른 거 아니냐. 지금 들어가면 물린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금 가격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1년 사이에 70에서 80% 가까이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숫자만 보면 지금 들어가는 게 어쩌면 불안한 게 좀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금 투자는 주식처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자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금이 갖는 힘의 역할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금의 역할은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방어하고 통화가치 하락을 대비할 수 있고 위기 국면에서의 안전판이 되어주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즉 금은 가격이 아니라 환경으로 판단해야 하는 자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을 매입할지 말지 결정할 때는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환경에서 금이 필요 없어졌는가라는 것을 보려고 한다면 답은 생각보다 명확해질 수 있을 겁니다. 현재 환경을 다시 보면 이렇죠. 금리 인하 기대는 계속 유효하고요, 여전히. 달러는 구조적으로 강해질 명분이 점점 약해지고 지정학 리스크는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을 포함한 중앙은행은 금을 계속 매입 중이다 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금이 필요 없어질 조건이 하나라도 느껴지시나요? 충족됐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죠.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기술적 과열을 해소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단기 변동성 등 무언가의 좀 조정이 확대될 수는 있지만 이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종료의 신호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라는 점이 느껴지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금 투자는 그 해당 경기 흐름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최종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금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금이 필요 없어졌다는 신호는 아직 없다.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또 그럴 것이고 내년 금 투자는 공격적인 수익 추구가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균형과 방어를 위한 선택으로 여전히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과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